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를 하고 있는 권원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년도 3회차 기사필기 PPT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종자를 습한 상태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여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습한 상태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외부에 약간 노출된 상태고요. 낮은 온도라는 것은 온도를 임의로 낮추거나 외부 마찬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현재 그런 조건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있는 노천 매장이 되겠죠. 이제 지민 노천 매장은 이제 어느 정도 땅을 덮기 때문에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고요. 지면 안쪽에 있으면서 낮은 온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천 매장법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실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후수골도와 발화를 촉진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노천 매장법의 특징에는 땅속 150에서 100cm 정도 깊이에서 이제 모래와 섞어 묻어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풍과 습도 이런 것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원래는 그리고 종자를 하루 정도 맑은 물에 담궜다가 종자의 1배 내지 3배 가량의 젖은 모래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천 매장 한번 눈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자, 관다발 형성층의 시원세포가 수피 방향으로 분열해서 형성되며 체내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정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으로 2번에 있는 체관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체관부라는 것은 광합성으로 생긴 당류나 단백질과 같은 것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켜주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체관부는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분들을 능동적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물관부는 말 그대로 흡수한 물이나 무기물질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통로라고 보면 되고요. 3번에 있는 수지구 같은 경우는 나무의 진 성분 있죠. 진이 분비되는 세포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2번에 대한 내용은 답은 체관부가 되겠다. 자, 3번은 묘목 양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묘목 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4번을 보시면은 모식물의 가지를 휘어지게 하여 땅 속에 묻어 고정하고 발근하는 방법을 압조법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조법 같은 경우에 설명은 이제 정의는요, 가지를 휘게 한 다음에 묻어서 고정하는 형식, 그리고 그 묻힌 가지 부분에서 발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대한 설명, 4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대표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압조법이란 단어보다는 취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휘어서 묻는다라고 해서 휘무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압조법이나 복조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취목법, 휘무지, 압조법, 복조법을 같이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가지의 부정근 발생을 통해서 별도의 독립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무성 생식에 해당됩니다. 자, 얘는 근데 언제 쓰느냐? 삽목 발근이 어려운 수종에 번식시키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지를 휘어서 했기 때문에 모식물의 수분과 양분도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산림 종자의 생리적 휴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을 물었습니다. 자, 생리적 휴면을 유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휴면 개념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4번에 있는 아브시스산인데요. 영문 발음이다 보니까 보기 4번처럼 아브시스산 다음은 맞습니다. 종자의 생리적 휴면을 유도 및 유지를 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아브시스산 같은 경우에는 ABA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ABA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화 억제라든지 종자 휴면을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산림 토양에서 질산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질산태 질소는 토양 내 산소 공급이 잘 될 때 환원되어 질소인 N2 가스나 NOx 개념의 화합물 형태로 대기권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 질산태 질소가 토양층에서 환원돼서 가스의 형태로 공중으로 대기권으로 돌아가는 작용은요, 탈질 작용이라고 일단은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질산화 작용을 물었기 때문에 탈질 작용에 대한 설명 4번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근접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따지면은요, 1번을 보시면은 자, 질산화 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질소가 질산 암모늄 이온의 NH4 플러스 일가 이온 개념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양의 산성화가 심한 경우에요, 그 수목원 균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암모늄 태질소인 NH4 플러스 형태로 직접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은 외림 작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물었습니다. 자, 해설에도 미리 달아드렸지만 1번은 오리나무, 2번은 일본 잎갈나무고요. 3번은 전나무, 4번은 잣나무인데 외림 작업에 가장 적합한 걸 물었어요. 그럼 외림 작업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자, 외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연료제 생산을 목적으로 짧은 벌기령을 가지기 때문에 화렵 수종에 조금 적합해요. 그리고 군주로부터 나오는 맹학, 즉 맹학갱신이 가능한 게 좋겠고요. 맹학갱신이 가능한 수종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상수리, 신갈, 굴참, 서 이런 것들 수종이 있는데, 현재 보기에서 그나마 가장 근접된 답으로는 오리나무가 지금 현재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덩굴 식물 가운데 조림목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제거가 가장 어려운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국내에서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걸로 통계가 잡힌 것은 칡이라고 보시면 돼요. 칡은 번식력이 좋고요,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의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매년 그 피해 면적이나 어떤 정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뭐 그나마 근접된 게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도까지인가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피해 면적이 증가됐다라고 현재 일단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도 주고 있고 제거도 좀 어려워서 이제 1번 칡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목의 기공개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을 골라라. 자, 3번을 보시면은 엽육 조직의 세포 간극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에 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면은 기공이 열리면서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나왔죠. 농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농도가 낮아야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공의 개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 기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숨구멍 같은 통로예요. 그래서 야간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닫히는 경우가 많고요. 바람이 심할 경우에도 건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닫히게 됩니다. 수분 포텐션이 높을 경우에도 기공이 열리고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도 기공이 닫힌다 되는데, 이런 기공의 개폐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봄철에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무는 구상나무인데요. 구상나무는 주로 가을에 성숙하는 수종이죠. 두 번째 있는 소나무, 파이너스 덴시플로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가을에 성숙합니다. 4번에 있는 신갈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성숙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요청하는 봄철에 종자가 성숙하는 것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시나무 쪽인데요. 그리고 이제 봄철에 5월쯤에 종자가 성숙하는 거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험해 봤을 때는 버드나무, 사시나무, 황철나무, 양보들 같은 것들이 출처율이 좀 있으니까요. 같이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잣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4번을 보시면 어려서는 음수이고 자라면서 햇빛의 요구량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잣나무는 어려서요. 음수의 성질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햇빛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약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와 음수 구분을 굳이 하자면 얘는 중용수 개념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뭐 어려서는 음수, 오케이, 그까지는 좋은데 햇빛 요구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햇빛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